처음 함양이 아니고요. 함양 처음, 우리나라에서 처음, 세계적으로 처음인 그런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날 직염산업화가 시작된 날이고 인상가가 설립이 된 그런 오늘은 창립기념이기도 하고 축제 날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매년 이곳에서는 10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마당을 가득 메우고 축제 자리를 함께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방역 여러 가지 저희가 또 정부 정책 적극 또 부응해서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50인 이하 그리고 간격을 다 이렇게 떼서 앉았고요.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뜻있는 뜻깊은 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직염산업화 34주년 그리고 인상가 창립 34주년 기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땅의 순국 선열과 일생을 독립운동과 병자 구제를 위해서 헌신하신 인산 김일훈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대전 지나면서부터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그러는데 함양 오니까 또 날이 또 많이 갰어요. 아마 오늘 행사 때문에 좋은 날에서 진행하라고 이렇게 또 날씨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직염산업화 34주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4주년. 여기 34살이 안 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대가 3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한 기업이 30년 이상 어떤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계속 기업 행위를 영위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인상가에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숱한 역경이 있었죠. 중간에 주겸에 관한 그 그릇된 인식들과 이렇게 그것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셨죠. 그러니까 30대가 1년이면 대를 이어서 가고 있는 건데 주겸 산업화가 역시 대를 이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인산 김일훈 선생님께서 주겸을 처음 만드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아드님이신 여기 김인수 회장님께서 이제 옛날 인산 선생님 살아계실 때 그 의학 방식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신약책을 냈어요. 86년도 6월 15일이에요. 그 다음 해 저희가 회사가 생긴 거예요. 86 신약책이 나오고 1년 뒤에. 왜? 신약책이 나온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고 어떤 건강에 관한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구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소설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이에요. 옛날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 인산의학이라는 잡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당시부터 그 모든 체험 사례 기록들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 역시 요즘에 저희가 또 웹진 작업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책 이후에 87년도에 회사를 설립을 하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조금 예년에 비하면 조금 아늑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합니다. 예년에는 요 바깥에 꽹과를 치고 뭐 10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축하해 주셨는데 이런 분위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사내 자체 행사입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하고 싶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밖에서부터 새벽부터 집을 떠나서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직원들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고요. 저기 그 맨 끝에 매번 저희 행사 때마다 참석하고 계시죠. 조선 뉴스프레스 이동환 대표님 오셨네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그렇게 중계가 됩니다. 이런 것들, 요 장비들 모두 준비해 주시고 인산 TV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김윤국 대표님 어디 계세요? 예. 아유, 소개해 주시는데 잘 보십니다. 참고로 인산 선생님 사남이십니다. 인산 선생님 사남이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인산의학지 잡지 편집인이 바뀌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었습니다. 조선뉴스프레스 전범준 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체험협회 지리산 마고회 정순금 회장님 오셨어요? 뒤에 계시군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식회사 더 컴퍼니 박종철 대표님 함께 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그 다음에 대성사의 주지스님 오셨어요. 대성사. 예, 아까, 어느 분인가 했더니, 예,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노춘혜와 화백님 계십니까? 자리.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사내 행사입니다만은 저희가 행사하는 걸 알고 이렇게 화환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좀 올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경남벤처기업연합회 회장 정영화님, 그리고 BNK 경남은행 함양지점장 서정익님, 그리고 조선뉴스프레스 이동환님, 그리고 함양레미콘 황인복님, 소리판 정혼균님, 시민상회, 그리고 현대광고기획 노차만님, 그리고 더 지리산 대표 정현덕님, 그리고 아까 인사드렸던 더 컴퍼니 대표 박종철님,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함께 축하의 말씀들을 적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겸의 날 34주년에서 제가 간단하게 아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를 제가 34년의 역사를 1분 가지고 압축해서 쫙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고 영상으로 또 준비한 게 있으니까 우리 유튜브 팀에서 그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면서 지금 산업화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주겸은 인산 선생의 예언대로 공해독과 난치병을 극복하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으로 수많은 분들께 신뢰받고 있습니다. 제 선친이신 인산 김일훈 선생께서 주겸의 제조 방법을 세상에 공개하신 이후로 최근까지도 주겸은 건강에 해롭다는 근거 없는 비방과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겸을 접하고 효능을 직접 체험한 많은 분들의 성원과 지지 덕분에 우리나라 주겸 산업은 여러 차례의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에이즈, 사스, 메르스에 이어 최근에 코로나까지 인산 선생의 예언대로 각종 괴질이 온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니 면역력, 즉 자연 치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 사람들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겸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세상의 흐름에 부응하여 이제 인산과는 글로벌 헬스케어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18년에는 코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시켰고 2019년에는 해발 450m에서 600m에 걸쳐 산 좋고 물 맑은 63,700여 평의 인산주겸 항로화 지역 특화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본 단지에는 인산과의 제조 물류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휴양 문화 공연시설도 들어서게 됩니다. 앞으로는 전 세계인들이 이곳에 와서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산과를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산과가 세계인의 건강에 기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누구나 주겸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인산주겸은 오직 이곳 인산가에서만 지난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서해안 천일염, 그 3년의 기다림, 유황 성분과 감로정이 가득한 왕대나무, 그 속을 단단하고 야무지게 다지는 정성, 그리고 거름기 없는 황토로 대통을 막아 오직 소나무 장작불로 굽고 부수고 다시 채우고 굽기를 8차례. 그런 후에야 볼 수 있는 용융 과정. 구해욕이 용융 마지막 작업입니다. 지금 온도가 한 1700도 이상 되고요. 지금 썰물처럼 벌겋게 이래 내려오지 않습니까? 구해 용융 작업을 바깥에서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는 공간색소가 주겸하고 합쳐졌을 때 이렇게 지금 좋은 주겸이 나오는 겁니다. 천일염을 처음 굽기에서 시작해서 총 25일간의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바닷물 속의 핵비소, 대나무 속의 유황정, 그리고 공간색소와 태백성의 철기운 등이 합성된 사람을 살리는 제1의 신약 인산주겸이 탄생됩니다. 보통 진짜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1999년도 서울대 병원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늘이 노랗고 이것이 왜 나한테 왔는가. 제 생명 살린 것이 시작본초입니다. 바로 시작본초예요. 인산가 가서 1박 2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을 받고서 그래서 난 이제 살았구나. 서울대 병원 다시 가가지고 내시경을 했더니 의사가 당신 귀신 아니냐까지 물어봤습니다. 암세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싹 나버렸어요. 저는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고 내 인생의 활력소가 바로 주겸입니다. 병약하니 태어나가지고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는데도 수술도 2번씩이나 했거든요. 그 양약에 찌들어가고 몸이 더 망가지더라고요. 이제 병원 약은 다 끊고 병원도 끊고 대체의학적으로 이제 신경을 썼죠. 한겨레 신문에 책을 소개하는 난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 신약책이 거기에 광고로 올라왔었어요. 꽂히는 게 있어서 제가 바로 그 책을 구입을 해서 읽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어렵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지요. 사실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이제 주겸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제대로 인산 선생님 말씀 따라서 실천만 하면은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이 피부가 다 분홍빛이더라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양약은 일절. 그러니까 병원에 갈 일이 없어서 의료보험 공단 사람들하고도 맨날 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는 기운이 하나도 없다가도 주겸 말만 하면은 막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신이 났대. 주겸 마니아에 주겸 전도사에 그렇게 살고 있는 문경님이에요. 요 얼마 전까지 이제 전용권 밴드도 했고 지금 현재는 가수 윤수일 밴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하는 후배가 저한테 신약에게라는 책을 선물을 했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밤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아, 이런 민간요법도 있구나. 그때부터 알게 돼서 이제 주겸을 먹기 시작한 거죠. 지금 올해가 한 33년째 먹고 있습니다. 매일 먹어요, 매일. 입이 심심할 때마다 혀 밑에 넣고 침이 고이면 침을 삼키고 그렇거든요. 고체 주겸은 제가 수시로 복용하고요. 뭐 중마고우, 유마고우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잔병 없이 아픈 것 없이 건강하게 연주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인산 선생님의 지혜의 김윤세 회장님께도 모든 좋은 재료들을 만들어주신 식구들에게도 정말로 마음의 감사를 올립니다. 저는 항상 인산의학이 매달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전 새로운 책 깔피에다 맨 앞에 놓고 선생님 이렇게 항상 모시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구입하더라도 변함없는 품질과 명성이 담보되는 인산주겸. 이제 인산주겸은 한국의 주겸을 넘어 세계의 주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이나 20년 후 질병으로 고생하는 세계인들도 주겸의 신비한 약성과 특별한 짠맛에 반해 가장 건강했던 그 몸 그 상태로 좋아질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은 오늘날 사람의 병을 고쳐야 한다는 인산의 가르침대로 과학화, 현대화, 세계화를 통해 인산의학을 오늘에 맞게 발전시켜가고 있는 인산가. 세상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세상의 아픔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인산의 참의학이 인류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활인구세의 정신을 기업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산주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막상 와서 보니까 아하, 이래서 인산주겸이구나 하는 걸 느꼈고 소금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말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깊이 하게 됐습니다. 주겸이 세상이 빛이 된 오늘을 예찬합니다. 120년 건강 본가 인산가. 제가 좀 기다렸습니다. 인터넷으로 생방송이 되는데 이런 영상 같은 경우는 따로 플레이를 시키겠다는 저희가 있어서 기다렸습니다. 제가 인터넷 중계방송을 얘기하니까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발전도 많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적이면서 그리고 또 다른 대응 방안들이 나오겠지만 또 그것이지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면역력이겠죠. 아무리 뭐 어떤 바이러스가 오고 감기가 오고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내 몸 안의 면역력을 굳건하게 지키면은 방법이 오히려 더 많죠. 우리가 한 가지 방법밖에 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고 10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면역력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몸에 병이 와도 선택할 수 있는 답안지는 여러 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려고 저희가 아마 요즘에 영양제 하나 안 드시는 분도 안 계실 거고 다들 몸을 위해서 챙기실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바이러스 백신 저도 맞았어요. 화이자 맞았는데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또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가 또 빨리 이런 세상이 빨리 마무리가 돼야 우리가 좀 더 활기차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 저희 인상가가 오늘날 오기까지 아주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죠. 이루 제가 어떻게 또 준비해서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고 우리 회장님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그것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묻히기도 하고 다시 나오기도 하고 묻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마운 마음은 늘 가지고 있죠. 최근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희가 주겸 항로화 단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는 보다도 그 옆에 조금 가면 저 밑에 상중마을 저 옆에 가면 8년간 전 길에 아주 6만 평이 넘는 대단히 또 단지를 조성하고 있어요. 이게 주겸 산업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힐링 어떤 산업, 힐링 타운의 어떤 보루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을 진행할 때 가장 우려스러운 건 사실은 그 주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마을 분들하고 같이 저희 늘 같이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데 그거는 저희 생각이고 또 그분들 생각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상생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간다는 생각으로 늘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제가 아까 소개를 하는데 일부러 따로 빼놨습니다. 따로 특별하게 모시려고. 우리 이동환 대표님이나 감사하게 소개를 했으면 한 전 부장님하고 저기 우리 여기 상중마을 김영구 이장님 오셨어요? 어디? 예, 아유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또 부녀회장님하고 임원님들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부녀회장님 같이 오셨다며? 예, 같이 오셨네요. 그 임원분들 네, 옆에 따로 인사를 드리려고 늘 저희를 옆에서 또 챙겨주시고 또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가 저희 저기 아시겠지만 인상가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함양에 올 때마다 제가 한 25년 함양을 다니고 있어요. 입사한 지 25년인데 이상하게 한 어느 정도까지 느끼는 건데 함양 분들이 인상가를 좀 잘 이렇게 자랑스럽고 저는 직원이니까 아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야 저도 인상가 직원으로 내가 많이 잘못했구나. 함양 분들을 많이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자리 또 늘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겸 산업화 34주년인데 34년 동안 인상가를 이끌어 와주시고 또 신약책이라는 거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86년도 인상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스토리의 가장 인상가 기업문화의 모든 것이 기본이 되는 책이에요. 이 책을 5년 동안 6년 가까이 인산 선생님 아버님이시죠. 인산 선생님께 구술을 받아서 정리하고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함양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그 전에 우주와 신약이라는 책을 냈지만 너무 어려워서 한문으로 다 돼 있어서 못 봐. 그래서 그 편하게 여러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작업을 다 하셔서 인산가의 기본이 되는 어떤 스토리를 딱 그리고 매달 잡지를 통해서 그것을 아직까지 알리고 계신 분입니다. 자, 긴 말 하지 않고요. 바로 모시겠습니다. 인산가 주겸 산업화 주인공 김윤세 회장님 모시고 인사 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하신 분들 모시고 이렇게 또 유튜브로 이 생방송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 그 행사를 함께 하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 어느덧 주겸을 산업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지 딱 34년이 됐습니다. 참 뜻깊은 일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이 정부의 방역 그 지침에 따라서 매년 이날에는 1,500명 내지 2,000명이 모여서 이렇게 주겸이 탄생한 그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이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소수의 이렇게 저희 임직원과 또 기타 관계자
몇 분을 모시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 참 이 자리에 임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주겸 산업 뭐 어떤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에 뭐 산업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지만 특히 이 특별하게 이 주겸 산업을 이렇게 주겸의 날로 저희가 정해서 기리는 뜻이 있습니다. 우선 그 주겸을 이렇게 세상에 전한 또 세상에 내놓으신 제 선친인 인산 김일훈 선생께서 이 주겸을 발명해서 세상에 전한 뜻이 있습니다. 그 깊은 뜻, 아주 숭고한 뜻, 그 뜻이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일부 약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1000배, 10,000배 이 어렵고 훨씬 더 이 인류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괴질들이 앞으로 훨씬 더 강력하게, 크게, 많이, 넓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인산 선생님께서는 이 40년, 50년 전부터 계속 예언을 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자체를 모릅니다. 왜 선생님은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그렇게 걱정을 하고 왜 대비해야 된다고 자꾸 뭐라 하고 그러느냐라는 이 생각을 하고 다 귀뚱으로 흘려듣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인산 김일훈 선생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차원이 높고 한 번도 요만큼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 인류 전체가 50억, 60억, 70억의 인류가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환하게 내다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무슨 얘기야 저게? 도대체 무슨 경상도 표현으로는 그래 그런 얘기 들으면 뭔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 이해가 안 되고 또 부정을 합니다.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유튜브에 보면 뭐 주겸 뭐 그러면서 아까도 잠깐 보니까 소금을 뭐 9번이라 100번 구워도 소금은 소금이다. 세상에 자기의 무식을 그렇게 전 세계에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쌀과 그걸 끓여서 뜸들여서 밥을 만든 밥과 같습니까? 절대 같지 않습니다. 물도 찬물을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뜨거운 물을 먹으면 바로 흡수됩니다. 소화 흡수율도 다르고 소금을 걷는데 그거 똑같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글쎄 그건 그 정신 상태가 제가 정신과 의사도 아니니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온 세상이 그러는데 그 차원 높은 생명의 비밀을 말해주시는 인산 선생의 말씀을 과연 우리가 알아듣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책에 글을 써서 잡지를 통해서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듣는 사람의 그 한 30년 전에는 8, 90%가 저 털보가 뭔 소리를 하는 거죠?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또 무슨 소금은 소금이지. 그 음식 간이나 맞춘 데 쓰는 거지. 그게 무슨 약이 된다고 저 사람 이렇게 정신 나간 얘기를 하나. 이러면서 이해를 전혀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지금 한 45년 동안
쉬지 않고 그 얘기를 합니다. 요새는 그래도 제 이야기를 그래, 그 맞는 말이지, 그래 일리가 있어, 그래 공감이 간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지어서 그나마 참 대단히 기쁜 마음을 갖습니다. 지금 인산가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이 회원 가족이 30만 가정입니다. 그게 한 100만여 명에 달하는 그분들이 저는 정말 인류 건강의 특공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전사 요원들은 전쟁에 투입돼서 싸우지만 우리 30만 또 100만 그 회원 가족들은 질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정말 특공 요원들이죠. 그런 분들은 자기 건강을 챙기고 가족 건강을 챙기고 그리고 나아가 세상 사람들의 건강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마음을 쓰고 물심양면으로 인산가를 돕고 이렇게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 참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1987년 8월 27일 죽염의 산업적 생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날의 죽염을 직접 여러 번 제조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서 완성해서 그 방법을 책에다가 소상히 적어가지고 이 세상에 알려주셨어요. 왜? 70억 인류, 50억, 60억, 70억 인류가 이 암이나 난치병, 괴질로 인해서 삼대처럼 쓰러져 가면서 전멸 위기로 치달을 때 과연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구할 수 있나? 여러분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까? 자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 있는 혹시 있습니까? 누구도 상상도 못하고 더군다나 그거 방법은 뭐 더더구나 어려운데 1909년 음력 3월 25일 함경남도 홍원군 용운면 연흥리에서 그 유학자이자 도학자 김면섭, 김경삼, 김면섭 저희 증조 할아버지, 김경삼 저희 할아버지, 김경삼 할아버지의 7남 2녀 중 3남으로 초기 이름은 아명이 김울룡입니다. 그리고 호적 이름은 김철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호적 이름 또 하나가 김성구입니다. 인산 김일훈 선생께서 1909년 3월 25일 그 유학자 집안의 7남 2녀 중 3남으로 태어나셨는데 저희 집안은 세종조부터 김사자 지자 할아버지부터 아주 뛰어난 의학자이자 도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인산 김일훈 선생께서 1909년에 태어난 이후에 한 7살쯤 되시니까 벌써 할아버지가 병 고치는 걸 보고 빙글에 웃어요. 할아버지 그거 효과 안 납니다. 무슨 소리냐? 이게 조선조 궁중의의 최고의 처방인데 이게 효과 안 난다니 네가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제 이야기를 듣고 처방을 다시 한번 유심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 읽었는데 그게 맹물 처방이지 처방입니까? 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 진짜 맹물 처방이네. 그 최고의 의사가 왜 이런 처방을 내렸지? 할아버지 그렇게도 눈치가 없습니까? 무슨 이 처방을 낸 사람이 궁중의 의의 아닙니까? 그렇지. 궁중의 의의가
약효가 제대로 나는 처방을 쓰면 반드시 명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때 상대편에서 모종의 음모가 있은 줄로 아뢰오 이러면 저 새끼 당장 내다 목을 쳐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처방을 한 건데 7살 그 유년의 그 인산 선생께서 그걸 한눈에 보고 아 이거 맹물 효과 전혀 안 나는 거 전혀 안 나는데 질질 끌면 병이 낫습니다. 왜? 면역력이 돌아오거든요. 면역력이 종내는 병을 물리칩니다. 아주 허약한 사람 아니면. 그런데 평생 의원 노릇을 하신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인산 선생의 할아버지입니다. 그걸 눈치를 못 채시는데 7살 배가 딱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또 제시합니다. 그러면 야,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할아버지 보면 모르십니까? 저 아주머니 그 약을 먹는데 지금 세제 60첩이나 먹고 고만고만 하다 그러니까 저 아주머니 이 형태를 한번 보세요. 어깨는 좁고 엉덩이는 크고 체질이 소음 체질인데 이 약 속에 그 소풍 활혈탕이에요. 이 약 속에 인삼을 다른 약의 5배를 이렇게 가미하면 그래서 가미 소풍 활혈탕입니다. 그러면 여름에 애를 낳아서 찬물을 만지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온 산후풍인데 오래돼서 이런 문제가 이 죽음의 위기에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삼을 5배 넣으면 즉시 효과가 납니다. 몇 첩을 지어볼까? 3첩만 지시면 충분합니다. 야, 60첩이나 먹고 지금 저런데 해보시면 압니다. 한 첩 먹고 그 아주머니는 펄펄 날아다닙니다. 다음날 새벽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좋은 약을 몸이 날아갈 것 같은데 통증도 거치고 이 좋은 약을 왜 진작 좀 써주시죠. 우리 할아버님 증조 할아버님 코가 쑥 빠진 거예요. 야, 평생 공부한 또 경험한 나보다 도대체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떤 아이냐면 미스테리입니다. 불가사의하고 야, 이건 하늘이 낸 의사지 사람이 아니구나. 저희 증조 할아버지 김면섭 선생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산 선생께서 맹독성 까치 살모사고 독사에 물려 곧 숨이 넘어가는 사람 마른 명태 5마리를 끓여서 먹여서 살리고 이런 눈부신 의료 활동을 8살 때부터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환자가 오면 손자가 처방을 뚝 써서 할아버지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고개만 끄덕끄덕하다. 이대로 지어서 드십시오.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은 손자가 영리해서 할아버지 처방을 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처방을 무시하고 이 선생은 자기가 처방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못 고친다는 모든 병들을 자유자재로 고칩니다. 제가 지금 29년 전에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홍보를 해서 뭘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뭐 소금 몇 개 더 팔라고 좀 그런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산 김일원 선생의 처방이 그만큼 이치에 맞는 처방이고 효능 효과가 뒷받침되는 처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인산 선생께서 9살 나던 해가 1917년입니다. 주겸이 산업화된 것은 그 70년 뒤입니다. 그리고 인산 선생께서는 주겸의 제법을 창시해서 그 효능 효과, 제조 방법 모두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워 먹냐, 좀 선생님께서 해주세요. 이러니까 우리 아버님 참 심플하신 분이에요. 인산 선생님께서 너 주겸 좀 구워야겠다 그러죠. 뭐 사람들 그 주겸 구워달라고 난리인데 구워야지. 허가도 받고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마, 내가 대한민국 정부 1948년에 수립됐는데 나는 그 대한제국 순종 황제 3년에 태어난 사람 아니야. 내가 만들면 되는 것이지 법을 뭐 소급해서 적용하냐. 만들어. 그래가지고 1986년 가을에 주겸 제조를 시험 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1년 만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의 주겸을 공식적 산업적으로 생산을 개시한 것이 1987년 8월 27일입니다. 인산 선생 9살 때 자기 할아버지 김면섭 선생께서 주겸을 구셨어요. 그때는 절이나 괜찮은 대갓집에서 소금을 대나무통에 넣어서 밥 짓고 남은 불에다가 넣어놓고 나중에 그걸 꺼내가지고 빠서 양치도 하고 배 아픈데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 김면섭 선생께서 그걸 하셨어요. 하는 걸 물끄러미 쳐다보던 9살 인산 선생께서 할아버지 그 소금을 뭐 하려고 대나무에 넣고 굽습니까? 일부러 이제 떠보신 거예요. 그건 뭐 다른 게 아니라 집안 대대로 이렇게 해왔다. 근데 할아버지는 그 대나무에 소금을 넣고 왜 대나무에 소금을 넣고 굽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난 모르지 뭐. 그냥 집안에서 쭉 해왔으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구우면 좋은 약이 되거든. 할아버지 참 생각 좀 하고 사셔야지. 뭔 대나무에 소금을 넣고 굽는 거는 소금 속에 유독성 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상, 수은, 납, 카드뮴, 청산가리 이런 것들이. 그 무서운 독이 있는데 불로 이렇게 굽게 되면 소금 속에 유독성 물질이 바로 분해돼서 처리가 됩니다. 특히 뭐 소금은 NaCl 아닙니까? 주성분이. CL이 그 무서운 염소입니다. 그 염소가 이 불을 맞으면 즉시 그거부터 가스부터 독가스부터 날아갑니다. 그래서 또 그게 분해돼서 즉시 흩어져 버립니다. 고온이기 때문에 섭씨 1000도가 넘으면 그런 가스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나무에 천일염을 넣고 하는 것은 소금 속에 유독성 물질을 처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대나무에 넣고 굽게 되면 대나무 속에 유황을 비롯한 좋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약이 되는 물질들이. 그것이 소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그럼 더 좋은 약이 된다는 얘기래. 그렇죠. 그 다음에 송진을 뿌려가면서 이 굽대 9번을 구워야 되는데 마지막 8번째까지는 그냥 이 소나무 장작으로 구우면 되는데 마지막 처리에는 아주 고온으로 처리해서 소금이 확 녹아서 물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새벽에 빛나는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면 굉장히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그게 금성입니다. 그리고 태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인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할아버지한테 송진을 뿌려가면서 고온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저 금성 태백성의 매운 색가루, 매울 신자, 쇠철자, 가루분자, 신철분이라고 하는 그 금속 성분이
여기 합류됩니다. 그래? 그러면 이것은 할아버지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좋은 약이 됩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1917년, 날짜는 제가 인사님께 여쭤봐서도 뭐 그 날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9살 때 우리 증조 할아버지 김면섭 선생께서 주겸을 만드는 것을 코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지구상에 처음 주겸 제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17년에 주겸은 세상에 만들어져서 세상에 등장했고, 그 69년 뒤에 주겸 제법을 귀신신자 양약자 신약이라는 책에 잘 어떤 데 쓰는 건지, 효용성이 뭔지, 어떻게 제조하는 건지 대나무 통에 넣고 황토를 바르고 소나무 장작으로 불을 떼서 굽고 또 굽고 마지막 9번째는 송진을 뿌려서 고온을 최대한 올려서 용융시켜서 재결정하게 한다. 그러면 분자 구조도 싹 달라지고 원소들의 조성 함량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보고가 되는 주겸이 탄생합니다. 그 기록을 1986년 6월 15일 세상에 등장한 신약이란 책에 제1장 신비의 식품의학 주겸 이래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원래 천일염 속에 있던 비상이라는 성분이 시작책에 그 인산선생 말씀하셨습니다.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량을 먹으면 사람을 살리는 약이고 약이 초과되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물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9번을 구니까 비상의 독성은 날아가고 약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신약이라는 책에 핵비소의 신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과학자들이 또 의학자들이 뭐 노벨상 후보 되는 이런 분들이 제게 찾아와서 혹시 인산 선생님께서 비상을 가지고 뭐 하는 그런 처방은 말씀해 놓으신 게 없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신약이란 책 첫 번째 나오는 신비식품의학 주겸 거기 보면 바로 핵비소란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비소의 약성은 남기고 독성은 제거한 겁니다. 같은 얘기로 지금 독일에서 그 진콤이라는 거 있죠? 그거 은행나무 잎 추출입니다. 은행이라는 열매 속에 청산가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생으로 먹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굽는 것의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그거 구워서 먹으면 한 바가지 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독성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살구 있죠? 살구가 뭡니까? 죽일 살자 개구자예요. 그거 개가 먹으면 죽습니다. 개를 죽인다 이래서 살구예요. 근데 살구씨가 얼마나 좋은 암치료제인지 세상의 의학자들 아는 사람 다 압니다. 암치료에 살구씨만큼 좋은 약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 마늘 이런 것들인데 자연물의 약성을 독은 없애고 약은 증강시켜서 새로운 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신약, 귀신 신자, 뭐 귀신이 말해준 약이라는 뜻이 아니라 효능 효과, 그 인과 원인을 귀신도 알기 어렵다. 신자는 다른 뜻으로는 불가사의하다.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지혜를 가지고 모든 물질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부자독을 없앤다. 돼지 사료에 부자를 섞여 먹이면 부자 독은 없어지고 약은 돼지고기에 남습니다. 돼지 간에 남습니다. 참 묘한 방법인데
그런 것들을 전부 책에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 그 책대로 해서 의사들이 의학계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출처를 좀 밝히고 얘기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더 발전 속도도 높아지고. 입 딱 닫고 자기가 한 거야. 참 그 묘하죠. 주경 간장 우리가 개발해서 또 주경으로 간장을 담아서 하는 거 참 뭐 서목태로 참 좋은 간장이에요. 특허를 수백 가지 특허, 주경 간장 특허를 바로 내더라고요. 안 낸 우리가 좀 뭐, 근데 이제 저희는 안 냅니다. 못 내고. 왜? 인산 김일원 선생님께서 누구나 만들어 먹도록 방법을 공개했는데, 야, 너 혼자 뭐 이거 뭐 장사해 먹으라고 이걸 특허 내서 이 제조 방법 이런 것들 보호하면 뭐 장사하자는 얘기야? 누구나 만들어 먹도록 특허 같은 거 하지 마.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특허를 내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몇 가지 방어용 특허를 내긴 했는데 저희가 누가 만드는 거 절대 제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발명하신 인산 선생의 훌륭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어서 누구나 만들어 먹어야 된다라고 다 공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겸 산업화된 이래 주겸을 제조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회사가 60개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성당에서 절에서 만드는 주겸 제조하는 데까지 치면 500군데가 넘습니다. 그건 뭐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자기가 뭐 만들어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건데 뭐 그거야 뭐 무슨 그 허가 필요한 건 아니죠.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먹는 거는. 그래서 그런 인산 선생의 숭고한 인술 정신에 따라서 세상에 나온 것이 오늘날의 주겸입니다. 그런데 뭐 이러쿵저러쿵 무슨 뭐 거짓말도 많이 좀 하고 뭐 또 과장도 많이 하고 이래서 또 이제 거짓말 중에도 조금 귀여운 거짓말이 있어요. 어떤 거짓말이냐면 내가 인산 선생의 수제자다 이러고 그래서 내가 만든 주겸은 딴 데 비교할 수가 없다. 그건 좀 뭐 이쁜 거짓말이죠. 근데 딴 거짓말은 또 말하기도 좀 뭐한 그런 이상한 거짓말들을 하고 그런데 인산 선생의 그 숭고한 훌륭한 취지를 생각한다면 그런 짓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도 그러기 때문에 안 합니다. 누구든지 공개했으니까 만들어 먹도록, 만들어서 자기 건강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인산 선생의 본래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 때면 소방서 출동하고 만들기도 어렵고 연기 속에 이러니까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세요 해서 인산 선생님께서 네가 만들어 그러면 네가 주겸 만드는 거 세상에 공개해서 알렸으니까 주겸 만드는 것도 네가 좀 만들어. 이래서 이제 1년 정도 허가 기간을 거쳐서 만들어서 1987년 8월 27일 주겸 산업이 세상에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하면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요새는 뭐 AI라고 하는 아주 그냥 귀신같이 알려주는 딱 차다닥 치면 금방 나옵니다. 거짓말하면 이거 사기에다가 그 다음에 뭐 얼마나 그 나쁜 그 범죄 행위입니까? 또 금방 들통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뭐 건강에 관련돼서 강의를 하다 보면 뭔 이름이나 뭐 나오면 타다닥 해봐요. 다들 휴대폰 타닥 해요. 아 맞네 이러는데 그래서 정말 요새 같은 세상에 절대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주겸의 역사를 설명드리고 주겸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겸을 잘 그 효용 가치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겸의 효용 가치를 활용하는데 최대 장애가 현대 과학 지식입니다. 소금 먹지 마라. 짜게 먹으면 해롭다. 소금은 염화나트륨이다. 이건 10번 고도 100번 고도 염화나트륨은 염화나트륨일 뿐이다. 변하지 않는다.
왜? 원소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원소가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하는데 근본 그 물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성질이 변합니다. 그래서 쌀과 밥은 다릅니다. 쌀 먹으면 소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흡수도 떨어집니다. 근데 밥을 하면 즉시 기운이 몸속에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식품 영양학적으로는 며칠 굶은 사람 밥 먹으면 소화돼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밥 먹으면 즉시 에너지가 나옵니다. 왜? 밥을 했기 때문에 밥에는 기가 있습니다. 그 기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모여서 화합해서 이 빚어내는 기운인데, 그 기운이 살기도 있고 나쁜 기도 있고 독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독기가 나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살기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나 생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건 사람 살리는 좋은 약이 됩니다. 똑같은 물질도 생기가 있는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살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독기가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지금은 전통 음식도 알량한 자기 지식으로 싹 이래가지고 만드니까 멀쩡한 재료를 가지고 독을 만들어 먹는다 이 말이죠. 그 재료를 가지고 더 소화 흡수가 잘 되게 하고 영양가가 높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우리 농산물 할 때 농약 비료 생각 없이 치고, 고추 같은 데는 농약 많이 칩니다. 살충제 그런 거 고독성 농약을 치는데, 그것도 더 나쁜 마음은 수확 직전에 병으로 죽으면 안 되니까 자기 먹을 건 안 치고 내다 팔 거는 칩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이런 농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농사를 막으면 그 사람들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빚어지고, 그런 음식에 함유되는 독성, 조리를 잘못해서 되는 더 나쁜 독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느 때쯤은 이런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신 게 인산 선생의 우려입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번에 사스, 메르스 이런 거 나올 때 벌써 조짐이 있은 거예요. 코로나 나왔잖아요. 이거는 벌써 본격화되기 시작한 건데, 본격화되면 이거보다 1000배 만배 위험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되는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래서 그 미네랄과 기운과 이런 것으로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런 이 주겸이나 또 오획단이나 또 삼보주사나 또 유황오리 뭐 이런 것들을 세상에 제시했는데, 문제는 그 자기 지식이, 그것도 뭐 깊은 지식도 아닌데, 이제 생리적이나 화학적인 지식을, 깊은 지식도 아닌데 소금보건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래버려요. 차라리 아주 무식한, 아주 뭐 잘 모르는 사람은 이거 먹으면 그 병 고칠 수 있습니다 하면, 그래요? 그리고 먹어봅니다. 나으니까 진짜 낫네 이러는데, 다른 사람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소금 그런 식으로 먹으면 죽지 사람이 삽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보지도 않은데 무슨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그거 정말 정신 나간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인들, 과학자, 지식인들이 하나같이 99.9%가 소금이 해롭다는 데 입을 모읍니다. 그보다 어떤 이 정신세계 차원이 다른, 또 경험을 80 넘게 경험을 하신 인산 선생의 그 가르침에 대한민국 서해안 천일염은 인체가 필요로 하는 60가지 미네랄을 위시해서 90여 종의 세상의 온갖 원소가 다 들어있다. 그런데 그 속에 독만 없애고 약이 되는 물질을 늘리고 하면 좋은 게 된다.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전기로 같은 데 굽게 되면 독이 없어지는 건 맞는데 약도 없어집니다.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구린 이런 미네랄들이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대나무 통에 넣고 황토로 마개를 막고 소나무 장작으로만 불을 떼서 죽염을 구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여기다가 뭐 인삼도 넣고 또 뭐 계란 노른자도 넣고 이러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가감을 할 필요 없습니다. 지혜로운 분이 제시한 방법은 그 방법대로 하는 게 이치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죽염의 날, 죽염 산업화 34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그래서 죽염이 어떤 분에 의해서, 그분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세상에 등장하게 됐는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염은 천일염 속에 존재하는 모든 약성을 바라는 미네랄들, 함량이 좋은 것들은 늘어나고 유독성 물질은 처리가 된, 그래서 숟갈로 5숟갈, 10숟갈, 20숟갈 퍼먹어도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고 우리 몸에 다 좋은 작용들을 하는데 다만 먹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또 먹으면 토하고 설사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충분한 양을 먹으면 저것은 정말 우리 인류를 건강하게 하는 좋은 약이 됩니다. 그리고 노노의 공자 말씀 중에 이러면 안 먹고 이러면 안 먹고 뭐 할부정불식 이래서 안 먹는다는 대목이 10몇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부득기장불식. 간이 맞지 않으면 안 드셨다. 중국 그 비위생적인 그게 음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지구 복구해서 커버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결정적인 그 이 물질의 문제를 커버하는 것은 소금입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그냥 소금만 타면 백장이라고 그래요. 흰 간장, 흰장. 백장류는 그 흰 거고, 그 다음에 소금을 그냥 뿌리지 않고 이 소금 물을 해서 뿌립니다. 그 다음에 콩이랑 해가지고 발효시켜서 장을 만듭니다. 간장하면 이 소금 속 미네랄의 금속성 원소들의 소화 흡수율을 높입니다.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바로 약이 됩니다. 간장처럼 좋은 약이 없는데 요새는 간장도 짜니까 많이 먹지 마라. 젓갈도 짜니까 많이 먹지 마라. 김치도 짜니까 많이 먹지 마라. 야, 이래가지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전부 싱거운 사람들을 만나요. 저 싱거운 사람, 싱거운 소리만 틱틱하고 앉아서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 죽염 퍼먹으면 혈압이 내리지 혈압이 올라갑니까?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혈압 기준이 자기한테 맞는 기준이 전부 모르고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거니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근데 그거 맞지 않습니다. 명백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혈압 기준은 120입니다. 80, 120. 그런데 정작 인류에게 필요한 혈압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혈압 기준은 그 사람의 나이 플러스 90입니다. 그럼 60살이면 150이 기준 혈압인데 제가 145니까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만 하면 빨리 혈압약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알았으니까 우리 원장님이나 쓰시고 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걸 먹으면 저혈압은 올라가고 고혈압은 내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130 되면 한 20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죽염 먹었더니 진짜 혈압이 올랐네 또 이래요. 그래서 혈압 정상화 작용을 하는 것이지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의학적인 얘기니까 뭐 길게 이렇게 뭐 소상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인산 선생의 신약본초를 일독하시면 충분히 이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월간지 인산의학 월간지를 이렇게 쭉 받아보시면 그 속에 늘 그걸 잘 풀이해가지고 또 그걸 써서 이렇게 체험한 분들의 체험담까지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 이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에게 닥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괴질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하는 것 말고라도 미국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는 죽었죠. 저랑 나이 같은데 뭐 급한 일이 있는지 빨리 갔는데 그 빌 게이츠나 그런 분들이 워렌 버핏이나 그 코카콜라 주식 가지고 그러지 말고 주겸을 구워가지고 미국 국민들 전체에 뭐 먹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의 그런 걸로 국민 건강을 이렇게 높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인산 김일원 선생의 아주 놀라운 지혜와 경험의 산물인 이 주겸을 얼마나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건강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겸의 날 34주년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한마디도 거짓이거나 보태거나 한 말이 없습니다. 그랬다면 싱거운 놈이죠. 저는 명색이 본업이 소금 장수인데 제가 싱거운 얘기를 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한 얘기 짭짤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실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 아니십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짜게 먹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들 목사님들도 다 싱겁게 드시냐 이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짜게 드시고 싱거운 소리 하지 말고 싱거운 생활 하지 말고 짭짤한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겸 산업화의 주인공이죠. 김윤수 회장님 말씀 있으셨습니다. 여기서 회장님 잠깐 여기서 좀 기다려 주시고요. 직원 유공 표창을 좀 해야 되니까요.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오리지널리티라는 게 있잖아요. 주겸 회사 많습니다. 40군데 되고 한 500군데 또 허가 안 받고 다 만들고 있는데, 자 81년도 우주화 신약 주겸 말씀하셨습니다. 인선 선생님. 82년도에 구세 신방을 또 내시면서 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86년도에 신약이 가장 읽기 편하게 보편화됐죠. 그 이전에 주겸에 대한 기록이나 뭐 주겸을 어떻게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주겸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 책을 그 히스토리를 가만히 보시면 어느 분이 가장 먼저 어느 회사가 인산 선생님의 발명한 주겸을 가지고 가장 먼저 산업화를 했는지는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건 뭐 역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바꿀 수는 있어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죠. 그게 불변의 원칙인데 그런 것들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산가 34주년 주겸 산업화인데요. 창립 34주년이기도 해요. 87년 8월 27일 저희 인산가가 87년도에 처음 주겸을 구웠고 국가 허락을 받고 했죠. 88년도에 여러분 아시는 말을 좀 해야겠나? 무슨 암주겸이 있고 89년도에 무슨 속주겸이 있고 그렇습니다. 쭉 나열이 되죠. 어쨌거나 여러 군데에서 주겸을 만든다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뭐 인산가만 만들어서 혼자 팔고 뭐 하는 것보다 인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원칙만 지킨다면 누구든지 해서 널리 알리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장기근속 근무유공 장애우 관련 표창은 제가 불러드리는 분들 나와주시고요. 서한순, 천행숙, 임경희, 최현주, 박진성, 박영옥, 권필남 이렇게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한순님하고 천행숙님은 자리에 안 계셔서 박진성님이 이따 할 거고 먼저 앞으로 쭉 서주시고요. 임경희, 최현주, 박진성 세 분 먼저 앞에 가주시고요. 임경희 님이 대표로 아주 오래 근무한 직원들입니다. 세 분 먼저 서세요. 임경희, 최현주, 박진성. 임경희 님이 가장 먼저 대표로 받겠습니다. 네,
위 사람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회사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므로 이에 표창함. 인상가 대표 김윤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뒤로 잠깐 나와주세요. 최현주님. 예, 성명 최현주 위와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내용은 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박진성님. 네, 성명 박진성 이하 동문 같습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 아이고, 예, 뭐 상품도 받습니다. 여기 옆에 서 계시고, 다음, 우리 손태훈 사장님이 다음 세 분은 회장님은 잠깐 여기 자리해 주시고, 손태훈 사장님이 저 인상과 손태훈 사장님께서 나머지 세 분에 대한 수여를 하겠습니다. 자, 박영옥 선생님, 네, 먼저 가시고요. 그 다음에 권필남이도 같이 가주시고, 네. 네, 성명 박영옥. 위 사람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회사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므로 이에 표창함. 인상가 사장 손태원. 예. 네, 다음에는 권필남님. 네, 성명 권필남 위와 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서한순 천행숙님 거를 박진성 씨가 대신 박진성님이 받아주시겠습니다. 성명 서한순 천행숙 위와 같습니다. 예, 대신해서 우리 박진성님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간략하나마 저희가 시상식을 통해서 주겸산업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겸을 우리 혼자 인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자제분 계시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아들이니까 아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딱 그랬으면 신약책 나오자마자 특허 걸고 몰래 해서 아마 더 많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동차의 ABS 자동 브레이크 그 특허를 포기했다고 발명한 사람이 그거는 모두의 안전에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허를 걸지 않겠다고 해서 모두가 쓸 수 있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산의학도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인산 선생님이 87년, 86년에 신약책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거를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점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크게 좋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 주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지금은 직원들끼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이곳에서 주겸 산업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시 이후에 일정을 말씀드리면 인산 선생 묘소 유택이 바로 요 뒤에 있어요. 유택 한 5분, 3분 거리인데 가서 헌화하실 분들은 같이 헌화하시고 12시 반부터 저 아래 저희가 또 웰리스 호텔이 준공한 지 올 초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참 좋습니다. 거기 식당에서 여러분 식사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자 일정에 맞춰서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겸 산업화 34주년과 그리고 주겸 산업화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인산가의 미래를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